요즘 그 여자의 성에 대해서 좀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자들은 대체로 평상시에는 중립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섹스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라는 말을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남편이나 남자 파트너가 먼저 그 프로포즈를 하면 뭐 스킨십을 하거나 애무를 막 해나가면 여자도 그때 이제 흥분하면. 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감기로 많이 고생하고 그래서 좀 충분히 쉬었습니다. 이제 컨디션 좋게 돌아왔으니까요, 또 열심히 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요, 여성의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내는 늘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요? 특히 이제 이 중년을 좀 넘어선 결혼 생활 한 10년 된 그런 아내들은 나는 성욕이 없어, 나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뭐 나는 그렇게 그 생각이 안 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왜 이 성욕이 있는 거는 조금 약간 좀 이상한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 요즘 그 여자의 성에 대해서 좀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통 이제 이 성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성욕이 늘 있고, 그리고 시각적인 자극을 받거나, 이거 이제 남자들의 얘기입니다. 시각적인 자극을 받으면 흥분하고, 그렇게 되면 발기가 되고, 그리고 삽입하고, 그 피스톤 운동을 통해서 이제 오르가즘 느끼고, 그리고 사정하고 부릉기가 오는 이런 어떤 좀 이렇게 직선적인 단계적인 그런 그 반응을 이야기하고요. 그 반응에 따라서 또 여자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다들 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여자 성학자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들의 성반응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데 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지? 예전같이 그렇게 별로 성적으로 끌리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먼저 프로포즈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혹시 내가 문제인가? 아니면 파트너에 대한 사랑이 식었나? 아니면 내 몸에 뭐가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보통 이제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은 것처럼 성욕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막 솟구쳐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성의 몸과 마음이 좀 다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처럼 늘상 좀 욕구가 이렇게 있고 빨리 시각적으로 자극받아서 흥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자들은 대체로 평상시에는 중립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온한 상태라는 겁니다. 성에 대한 생각도 없고, 뭐 섹스를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안 그런 사람들은 뭐 물론 그 남편이나 파트너를 보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뭐 영화 보면은 오래간만에 만난 연인들이 문을 열자마자 옷을 막 벗고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막 키스도 하고 이러면서 막 침대로 뛰어드는 그런 열정적인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섹스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몇이나 되시겠어요. 그렇죠? 대체로 그 침대에 갈 때까지는 여자들은 되게 평온하게 가고요. 특히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훨씬 더 평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잠옷으로 갈아입고 누울 때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누워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끌어당겨서 앉는다든지, 뭐 어깨를 좀 이렇게 쓰다듬는다든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다정하게 얘기한다든지, 혹은 볼에 뽀뽀를 한다든지, 이러면 조금씩 왜 성적인 그 감각이 이렇게 깨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뭐 귓볼에 키스도 하고, 뭐 키스를 좀 진하게 하고, 그리고 목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점점 성감대를 자극하고 하면 여자도 그때부터 좀 이렇게 몸이 뜨거워지고 달아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성반응을 얘기할 때 처음부터 욕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중립적인 상태, 평화로운 상태에 있었어도 남편이나 남자 파트너가 먼저 그 프로포즈를 하면, 뭐 스킨십을 하거나 애무를 막 해나가면 여자도 그때 이제 흥분하면서, 그때 비로소 욕구나 흥분이나 혹은 오르가즘이나 이런 반응들이 차례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멋있는 섹스를 하고 나면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멋있는 섹스를 하고 나면 다음번 섹스도 우리는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는 남자보다 좀 생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훨씬 더 좀 달궈지는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극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자는 몸을 열려면 일단 마음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친밀감,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느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 사람이 나를 자극할 때 훨씬 더 그 반응하겠죠. 그리고 또 오르가즘에도 좀 빨리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고 싶게 된다라는 게 아마 여자의 어떤 성 반응이라고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파트너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받는 느낌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설거지 해주는 남편은 설거지부터 애무가 시작된다, 전이가 시작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쓰레기 버려주는 남자가 섹시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평소에 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끼고, 그리고 당신 조금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뭔가 잘해주고 싶고 맛있는 거 보면 생각난다라고 이렇게 계속 표현해주는 남편이라면, 그 중립 상태로 평온한 상태에서 침대에 들어갔던 아내라도 남편의 작은 그런 스킨십에도 충분히 흥분하고 오르가즘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또 정서적인 안정감을 서로 나누고 싶을 테니까 그런 섹스에 좀 더 빠져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아내가 막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 아내가 나를 충분히 좋아하고 내가 그걸 느끼고 있고, 또 내가 아내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침대에서 슬쩍슬쩍 만지는 것, 그리고 왜 이렇게 부둥켜 안고 키스한다든지 뭐 애무를 시작하는 것이 밀어내지만 않는다면 좀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는 사랑해서 그 성관계를 하기도 하지만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자기 욕구를 발견하고 또 흥분과 오르가즘의 단계를 밟기도 하기 때문에 먼저 좀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만족하려면 물론 남자가 애무의 스킬도 좋아야 하지만 평소에 왜 그 여자와 갖고 있는 친밀감이나 그 이 관계의 밀접함, 결속감, 이런 것들이 아내하고의 섹스의 만족감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평소에 잘하는 것, 이게 아마 스킬의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50이 또 지나고 60이 지나면 우리 그 구독자 중에는 아내가 안 한다가 너무 많잖아요.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왜 아내들은 뭐 나는 성욕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런 걸 왜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자신의 성욕이 늘 이렇게 막 솟구치는 게 아니라 남편에 의해서 유도된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섹스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라는 말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내가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편이 하기 싫은가 보다라고 미리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아내가 뭐 난 지금 별로 생각 없는데 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그게 막 아주 적극적인 그런 거절이 아니면 이렇게 살살 간지럽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섹스의 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책 한 권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광고 아니에요. 이거 돈 받은 거 아니고 제가 이분의 책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신들의 물고기를 찾아서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쓰신 분은 황선도라는 물고기 박사십니다. 그런데 이 책이 물고기에 대한 책은 아니에요. 이번에 은퇴를 좀 일찍 하시면서 퇴직금의 어느 정도를 헐으셔서 내 돈 내공, 그러니까 내가 돈 내고 내가 공부하러 떠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몰타라는 곳에서, 몰타가 좀 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중해 바다를 좀 보고 싶어서 떠나셨다고 하는데, 이 몰타에 가서 6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하시면서 그 나이 어린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또 여행도 하시고 6개월 동안 사셨던 얘기를 쓰신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왜 가져왔냐면 일단 되게 잘 읽히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건 단순히 여행서가 아니고, 왜 제 구독자 중에는 앞으로 은퇴를 지금 그 몇 년 앞으로 두신 분들도 계시고 은퇴하고 좀 지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은퇴를 하고 나면 뭔가 좀 굉장히 위축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말로는 뭐 제2의 인생을 살겠다 하지만 사실 준비한 거는 없고 좀 막연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은퇴를 하면 다들 여행을 떠나신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정도 갭 이어라고 해서 그 세계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면서 경험을 쌓는 그런 이 기회를 가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제2의 그 인생을 사는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할 때 이렇게 좀 1년이든 6개월이든 잠깐 쉬면서 좀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 뭔가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분의 그 인생 2막 은퇴 이후를 응원하면서 우리 구독자들에게도 뭔가 이 책이 도움이 되는 힌트를 주는 그런 책이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좋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에 대해서 왜 뭔가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게 훨씬 더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